코로나 상황에 온몸으로 적응하는 기쁜 반 유아들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사라진 1년이라고 하더군요. 올해 만난 만 4세는 만 3세 유아 같고 만 5세는 만 4세 유아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원장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유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유치원이라는 공동체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놀이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아이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안전에 관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면서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세종 한빛유치원 해찬 일반 유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가실까요? 공립단설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다는 세종시. 오늘 찾아간 곳은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한빛유치원입니다. 교실로 들어가자 곳곳에 아이들이 놀았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상자를 이어붙여 만든 자동차, 놀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삐뚤빼뚤 종이 간판.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놀이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얘들아, 우리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요. 그냥 여기 안에서 놀 건데 교실에서만 놀면 답답하니까 우리 어디서도 놀까요? 강당. 강당에서도 놀이할게요. 강당에서 놀이할 건데 다 안전하게. 얘들아, 다치면은 계속 놀지 못하지.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놀이하는 거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사실 7살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규칙들은 사실 아이들이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놀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근데 하면서 계속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는 해요. 하다가 조금씩 변화시켜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만들고 약속을 만들고 아이들이랑도 회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곳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도전하고 어떤 것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함께 정한 약속만 지킨다면 모든 도전이 존중되는 교실. 바로 괜찮아 교실입니다. 괜찮아 교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도전을 하고 또 무엇을 배워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소민아? 어디? 어디로? 가운데로? 일로 와서 도와줘봐. 무거워. 무거워. 혼자 못해. 여기? 이거 넘어질 수 있겠는데 조심해야 돼. 쌓아 올린 팀틀이 제법 높습니다. 발을 디딜 자리도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순식간에 높은 띰뚜리로 올라갑니다. 무섭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건 어른들의 괜한 걱정입니다. 띰뚜리에서 한바탕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기부 가는 건 아쉬워. 아니요? 인공암벽 등반도 능숙하게 해냅니다. 10cm 아이가 몰입을 이야기하면서 암벽 등반을 예로 들기도 했죠. 아이들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개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전혀 겁을 안 내고 그냥 처음부터 저 해볼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며칠 동안 지켜보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했어요. 지금 사실은 좀 이번 한 학기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학기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흥미를 가진 아이들은 모두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초반에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고
오히려 안 한다고 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겁이 많거나 그러면 본인도 자기가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 유치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일까요? 이곳 괜찮아 교실에서는 항상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익숙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성인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못과 나무, 망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목공놀이를 합니다. 고사리 손에 장갑을 끼고 망치질을 하는 모습이 다소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결국 해내고야 맙니다. 그동안 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만의 속도로, 아이들만의 방법으로 배워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좀 빼줘. 조금만. 됐다. 무엇을 만드나 했더니 옥상 텃밭에 설치할 팻말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목공놀이 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복도 한켠에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갑을 끼고 니퍼로 선을 뚝딱 자르더니 기계에 선을 끼워놓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아, 3D 프린팅 펜이네요. 아이들의 능숙한 손동작 안에는 그동안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미끄럼. 미끄럼틀. 이건 3D 펜이 하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만들어서 조립을 이렇게 또 붙일 수 있어. 그럼 이제 끝인데. 처음에 공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규칙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못 사용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경우라서 못이나 뭐 망치나 3D 펜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규칙을 이렇게 하면은 안 다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구들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주고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공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운데도 이런 거 장갑 끼는 거 이런 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 차고 하거든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저희 반이 이제 비 오는 날 그 미끄럼틀을 탔는데 그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 같은 게 이제 생기기는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착지를 할 때 조금 너무 속도가 조절이 안 돼서 빠르다든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도 하다가 이제 보면은 조금 방법 같은 거를 깨달아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냐, 준서야 비켜줘야 돼. 앞에 서 있으면 부딪혀 친구랑. 다인이 물 가져다 잠깐 타임. 물 얼른 부어 다인아. 자, 이제 내려오세요. 다인 비켜주세요.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도준이 비켜줘요. 내려오세요. 오마이갓, 오, 브레이크 잘 걸었어. 아주 커다란 장난감을 교실 안으로 옮기는 아이들. 좁은 교실에 저렇게 큰 장난감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이들의 행동은 사전에 계획이라도 세워둔 것처럼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단을 쌓아서 2층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무너집니다. 이 블럭은 너무 커서 무거워가지고 이 가운데 블럭을 쌓아야 할 때 바로 확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올라왔을 때도 무너졌어, 위층이. 이게 약해서.
아이들이 1층 구조물을 쌓아서 캠핑장 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단층 구조라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더 높이 쌓아보려고 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눌러.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쌓는 것도 쉽지 않지만 2층 구조로 만드는 걸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의견은 분분했지만 어떻게든 완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었나 봅니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소리 끝. 여기 안 됐어, 여기. 왜 안 됐어요? 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다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상황극처럼 해서 역할을 맡은 것처럼 해서 같이 놀려고 하면서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으로서 그거 하지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어서 뭔가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제가 무슨 이렇게 뭐 수리하는 사람이라거나 안전관리인이라거나 이런 역할인 것처럼 조심해주세요, 지금 뭐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좀 상황을 부여하면 애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워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블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구조물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층 구조를 만들지 말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 한 칸, 한 칸, 여기 계단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친구들이 3층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밑에 있고, 밑에 친구가 있으면 안 올라가. 또 또, 벽돌이. 그냥 있지 않기. 안 가지. 벽돌이 부셔지면 안 가기.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끼리 함께 정했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좀 뭔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냥 중재를 시키고, 과감하게 중재를 시키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놀이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아이들은 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뭐 정리하라고 하면 근데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멈추고 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시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튼튼한 2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플라스틱 블록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2층 구조물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이 자꾸 움직이고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고정시키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투명 테이프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네요. 아마 아이는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정성 들여 붙여놓은 테이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걱정된다고도 말을 해요, 애들한테. 이건 걱정돼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거나, 대안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라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괜찮을 것 같다. 저도 납득이 되고 애들이 납득이 돼야만 일단 놀이를 하는 거죠. 저도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합의 과정은 뭐 꼭 말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날 해찬 일반에서는 어제의 그 놀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아무리 단단히 고정해도 구조물은 다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을까요? 학급 회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끈으로 묶기. 아이들의 새로운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끈으로 블록 사이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할 거야? 애들이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용기 있어지고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애들이 막 무서워요,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뛰어들어서 좀 해보고 배우고 해봐야 배우는 거니까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일단 해보고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또 해봐서 또 성취를 얻으면은 내가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좀 자아존중감 같은 것도 생기니까 좀 아이들이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용기 있어졌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냥 안 다치고 건강하게 안 다치는 게 최고죠. 사실 뭐 애들이 뭐 저렇게 한다고 다쳐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안 다치고 진짜 건강하게 또 유치원이 진짜 재밌었다 이렇게 평생 기억될 수 있게 유치원 때 나 진짜 잘 놀았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게 그런 1년을 같이 보내고 7살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애들이랑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교실의 아이들은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안전하게 노는 방법도 아이들이 직접 찾고 문제도 해결해 나갑니다. 함께 정한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놀이가 허용되는 교실. 세종 한빛 유치원 해찬 일반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한빛 유치원을 찾아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아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세종시 한빛유치원에서 7살 반 해찬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임지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 경력은 한 8년 차 정도 되었고 한빛유치원에서는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가지고 계신 교육관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아이들이랑 뭔가 놀이를 하게 될 때 뭔가 망설여질 때 일단은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이랑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시도하면서 실패해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교육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학부 생활을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현장에 일단 근무를 시작했을 때 되게 기초 지식이나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 배경적인 그런 게 하나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론적인 그런 틀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서 사실 제가 배운 거는 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선배 교사나 뭐 후배 선생님들이나 뭐 동료 교사 이렇게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쯤 근무를 했을 때 되게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하면서 조금 꼭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같은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좀 전국구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나 뵈면서 선생님들의 사례를 듣고 또 어떻게 우리 반에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유치원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뭐든지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또 뭔가 성공을 위한 밑바탕을 쌓고 또 성공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작은 경험들을 모아서 성취감을 얻어내는 그런 교실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제가 그냥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 3D 펜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다가 이제 굉장히 능숙한 아이가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소근육 발달이 조금 다른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더뎌서 이렇게 작품이 조금 미숙한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한 친구한테 내 건 되게 안 예쁜데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친구가 하면 할수록 이제 형태를 조금씩 갖춰가게 되니까 그 칭찬받은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 것도 점점 멋있어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른스러운데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저희 교실에서 많이 경험하고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뿌듯했던 순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뭐 제일 뿌듯했던 거는 이제 애들이랑 함께 놀고 뭔가 그 방면에서 애들한테 뭔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 그 학기 초에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재밌게 많이 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머니 혹시 뭐 유치원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뭔가 그게 선생님이 뭐 예뻐, 뭐 친절해 이런 거보다 그냥 되게 웃기다 이런 게 같이 놀면서 약간 친구한테 하는 말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그럴 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정에서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마냥 좋은 것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려웠던 점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누리과정으로 개정되기 전에 저희 유치원이 혁신유치원이라 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될 건데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해보자 약간 이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정도를 이렇게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반에 적용을 해보려고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불안했던 거는 아이들이 과연 놀면서 배운다는 게 진짜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놀게 저는 놔두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나의 역할은 도대체 뭐지? 나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에 왔는데 뭔가 제 사명 같은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좀 아이들이랑 놀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또 막 하다 보면 많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같이 놀아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를 되게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애들이랑 그냥 애들을 놀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를 안 믿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믿는 것처럼 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믿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교육과정인 것 같다고 최근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하시면서 이 놀이에 심취해서 흥미나 이런 부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저의 흥미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상황극 하는 거를 하다 보면 그게 재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의 흥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기 초에는 블럭도 정말 하나도 안 만지고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이 뭐 캠핑놀이를 한다고 저도 같이 막 캠핑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이제 심심하니까 사실 학기 초고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레인스틱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이제 비 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그 친구 옆에 있길래 얘들아 비 온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이제 구석에서 뭐 킥킥 웃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같이 노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으니까 배를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선생님 배에 구멍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뭐 역할극 하면서 연출될 때 그럴 때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빈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 많이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항상 밝고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연수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놀게 해주려는 선생님들의 바람은
안전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안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와 신나는 모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놀이 상황에서 안전과 도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